제26회 봉화 송이축제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봉화체육공원과 송리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송이 채취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안동에선 탈란세상 영웅의 귀환을 주제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기존의 낙동강변 탈춤 공연장을 벗어나 원도심 거리로 축제 주무대가 옮겨졌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차질로 철강제 수급이 힘들어지면서 대구 지역 기업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452명, 경북이 1,53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봉화군에서도 볼거리와 먹을거리 가득한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한 향과 뛰어난 식감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송이. 송이의 주산지인 봉화군에서 가을을 알리는 봉화송이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펼쳐집니다. 소나무 가득한 산에 올라 송이를 찾고 직접 캐볼 수 있는 송이 채취 체험은 봉화 송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행사 기간 매일 2번씩 진행됩니다. 또 지역 한우인 한야구를 이용한 먹거리와 풍성한 공연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축제로 마련됩니다. 송이부터 한야구까지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축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도 많이 준비하였으니 송이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송이 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이 예년보다 비싸졌지만 봉화군은 축제 현장에서 500g 이하의 단위로도 송이를 소량 판매하는 등 관광객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송이 축제가 열리는 같은 기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청량문화제도 함께 열립니다. 지난 1981년부터 봉화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청량문화제는 봉화 지역민들이 주축이 돼서 자발적으로 개최해온 축제로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조선 철종 때부터 봉화읍 삼계리에서 전승돼온 삼계 줄다리기 재현 행사와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수채화 전시, 우리 음식 만들기 등 전시와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송이향과 한야구 맛이 어우러진 송이축제와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재현하는 청량문화제가 봉화읍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봉화에 놀러 오셔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 봉화 송이축제와 청량문화제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에서는 탈란세상 영웅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하회마을 선앙당에서 열린 강신마당을 시작으로 10월 3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낙동강변 탈춤 공연장을 벗어나 원도심 거리로 축제 주무대를 옮겼습니다. 축제 기간 구 안동 역사에 조성된 탈춤 공연장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13개 탈춤과 외국 공연단, 마당극, 인형극 등이 펼쳐지고 시내 곳곳에서 탈놀이단의 공연이 열립니다. 또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에서는 제49회 안동 민속축제가 함께 열려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 등 무형문화재 시연이 마련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작황이 저조한 데다 산지 재배 면적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나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추 3포기와 무 1개, 고춧가루 1근, 쪽파, 마늘, 생강을 골랐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장을 봤는데요. 6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상승한 건 배추, 무, 깐마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포기는 작년 대비 약 70%, 무 1개는 약 90%,
깐마늘 1kg은 약 12%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지역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가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올여름 폭염에다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약 4,0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김장철 채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랐지. 옛날에 1,000원 들었다면 올해 2,000원. 그렇게 비싸. 없는 사람 살기 힘들지. 김장 때 같지 그러면 누가 김장해 안 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서도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판매량이 조금 줄었죠. 많이 줄은 편이죠.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이후에 중고랭지 배추에 이어 남부지역 배추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배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차질로 대구 지역의 기업 절반 가까이가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5%가 현재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곳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4.7%로 가장 높았고 구체적으로는 납품 기일 지연, 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철강제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예상된다는 기업도 전체의 74.6%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400여 명 늘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5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5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22.7%입니다. 또 경북은 포항에서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모두 1,5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경주시를 비롯해 8곳이 선정됐는데요. 경주시는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경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규호 경주시 문화도시 사업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예비문화도시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5차 예비문화도시는 우리 그 경주시가 역사전통 중심형으로 신청을 했고요. 전국에 그 29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지만은 9개 그 지자체가 그 서류가 탈락이 되고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심사를 거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제 거기에 8개 도시 중에 하나로 포함돼서 선정된 것입니다. 네, 이 예비문화도시의 선정 의미도 궁금한데요. 예비문화도시는 이제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그 과정이고요. 만약에 법정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은 국비 100억,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그 사업비를 5년간 그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정문화도시에 대한 계획이고요. 우리 그 경주에서의 그 의미는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렇게 그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우리 그 경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사업은 문화유산 발굴, 정비, 복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반면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주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네. 이 문화유산 활용에 의한 시민들의 소득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10월 1일부터 이제 당장 예비도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9월 30일까지 내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게 되는데 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되기까지부터 이제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되고 나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그 중요한 사항이니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호 경주시 문화도시 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밤에 갑자기 세상을 뜨는 돌연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심장 질환이 많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해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심장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4분만 움직이지 않아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린 사례를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익혀두면 위험에 빠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시면 어떨까요? 두 손을 깍지를 낀 채 환자의 명치 위 2cm 부분을 초당 1.5에서 2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지속적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심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에 전해드리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 엑스코가 조직 군살 빼기 등 연간 10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고강도의 경영 혁신에 나섭니다. 이상길 엑스코 사장은 2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전시 컨벤션 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엑스코는 1995년 설립 당시부터 유지해온 대표이사 관살을 폐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2명의 연봉을 일부 삭감해 연간 5억 4천만 원을 절감하고 이를 신규 사업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12개 부서를 8개 부서로 대폭 축소하고 조직 정원도 10%를 감축해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새 유입이 본격화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기간 의심 신고 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대비 2배 정도 많아졌다며 농가에서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소방서가 월영교와 안동댐 인근 순환 사고에 대비해 순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소방서는 하루 3회 구조보트를 활용해 월영교 인근을 순찰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순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월영교 인근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는 모두 169건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 경북교육포럼이 지난 28일 경북교육청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의 미래, 메타버스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숭실대 최삼하 교수가 기조 강연을 펼쳤으며 학습 경험 확장을 위한 메타버스 설계와 활용 전략 등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